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양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가 진짜 많아서 네. 얼른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공수처 결국 윤석열 체포 실패. 네, 도통 공수처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시한이 이제 오늘 자정까지인데요. 주말 동안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공수처가 어제 새벽쯤에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그 브리핑을 열었거든요. 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다 끌어모아도 50명뿐이고 이 중 집행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30명이 전부라면서 인력 한계를 인정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호처의 저항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이 효율적인 집행 절차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경찰에 넘기겠다면서도 이 수사는 공수처 주도로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윤갑근 변호사는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이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 국수본을 방문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 같으면은 제2첩을 받아서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이제 국수본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그렇고 이 공수처가 자신이 없으면 경찰에 제2첩해야 된다. 이런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는데 조금 전 나온 속보를 보면은 경찰이 공수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공수처 때문에 속이 터진다, 공수처 너무 공손하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 도통 공수처 왜 이런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수처가 뭐 인력의 한계, 뭐 수사 경험의 부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능력의 문제는 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수사 의지의 문제는 인력과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와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그 금요일에 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5시간 반 만에 철수를 해버렸어요. 우리 국민들도 지금 키세스라 그래가지고 밤새서 지금 그 현장을 네. 지키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보다 훨씬 더 못하는 그런 의지. 네. 이게 문제였고 또 하나는 경호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직권남용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현행범이거든요. 그럼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는 바로 체포하자. 그럼 우리 경찰이 체포할 역량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머뭇거렸다. 그럼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도대체 이거는 영장에 관한 집행 의지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공수처가 오늘 입장을 밝힌 대로 뭐 그렇게 물리력 쓸 줄 몰랐다. 아, 이건 너무 무능한 예측력인 거죠. 수사기관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 일반인들도 다 알고 저부터도 경찰 특공대를 넣어서라도 모든 조치를 다 해서 압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정강석가처럼 해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나이브한 그런 인식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뭐 공조본부를 해체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수사의 주도권을 저는 경찰에게 넘기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의 체포 시도는 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우리 경찰이 그래도 체포의 역량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이 경호처가 위헌처로서 사실상 경호법을 가지고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에 대해서 전 체포영장 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 대해 가지고 결국 각계격파를 통해서 저는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의 이 윤석열
윤석열의 내란 수계 윤석열의 아주 위헌 위법적인 상황은 저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공권력이 여기서 밀리면요. 민주공화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관련한 뉴스가 두 번째로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윤석열 경호 포기는 직무유기라는 경호처. 네,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런 말을 했죠. 네, 지난 3일 1차 집행 때 경호처가 당시 버스와 이 군용 차량 등을 사용해서 차벽을 쌓고요. 또 경호 인력 200여 명이 인간띠를 만들어서 이 경호처 수사관들을 사실상 육탄 저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군 수방사 소속의 군 병력도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동원이 되면서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날 공조부는 5시간 30분 만에 관저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언론과 야당에서는 경호처를 향해서 대통령의 친위 부대다, 또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내란의 사병을 자처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 사법 절차에 대한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여기에 응한다는 건 직무유기다, 이런 입장을 낸 건데요. 정진석 비서실장도 어제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사실 윤 대통령 현재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의 실탄 발포 명령도 있었다라는 제보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축을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경호처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으니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추가로 체포영장이 집행될 시도를 대비해서 경찰 체포용 케이블 타이 400개를 준비하라고 하는 내부 지시가 있었다, 이런 제보를 입수했다고 윤건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속이 터진다, 뉴스의 효용을 모르겠다라는 식의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황의 엄중함들을 계속 좀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호처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경호처장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게 경호처장은 차관급 공무원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무슨 대국민 담화를 한다면서 저는 무슨 차지철인 줄 알았어요.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무슨 뭐 그 영장에 관한 적법성 여부도 이제는 경호처에 우리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가. 아니, 그 사법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위에 이미, 경호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의 내란 DNA가 다 전파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담함을 느꼈고요. 그 과거에 박정희 시대, 그 독재 시대나 차지철 같은 자가 설쳤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자가 저러고 다닐 줄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정말 좀 기가 찼고요. 지금 경호법을 가지고 영장을 막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경호법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위해를 가할 때 막는 게 경호지, 적법하게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막을 근거는 없고, 지금 저자들의 논리는 영장 자체가 또 불법이고 위법하다라는 주장이에요. 그걸 경호처장이 왜 판단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상권 분립이나 우리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저는 내란 DNA가 있는 사람들이다,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고 저러는 걸까요? 알고 저러는 걸까요? 뭐 모르고 저런다고야 누가 하겠습니까? 다 알고서 지금 저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마지막 충성을 저렇게 쏟아붓는 건데, 결국 경호처 직원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경호하러 가는 것이지 내란 수계를 갖다가 지켜주라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본인들도 찔렸는지 뭐 사설 경호 업체처럼, 사설 용역인 것처럼 표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박종준 처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놓고서 비판은 받기 싫다? 저는 매우 좀 얼굴이 좀 두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레미님이 국민 지치게 하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작전인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치지 않도록 더욱더 좀 노력을 해야 될 국면인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윤석열은 고립된 약자라는 궤변. 네, 계속 지치게 하는 말들이 나오긴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대리단이 현재 2차 변론 준비길에서 이런 말을 했죠. 네, 지금 이제 헌법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배진환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처음 겪어봤고 저희도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계엄 선포 이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 윤 대통령 측의 이 의견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라는 이 정영식 재판관의 지적이 있자 대통령이 약자다라는 주장을 펼친 건데요. 계엄을 논의한 것이지 내란을 논의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또 다른 이 변호인인 최거훈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이 종북 세력 대 체제 수호 세력의 대결이다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여러 다른 사건 중에 최우선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해서 5차례 변론기일을 정하면서 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궤변의 궤변들을 계속해서 반박하는 것도 사실 힘이 빠지는 일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왜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궤변 대잔치 해서 누가 궤변 더 잘하나 지금 이거 경쟁하는 분위기인데 뭐 하나하나 다 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궤변이 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단계까지 오는데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라는 저 변호인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것이 이 특수검사들이 가장 잘하는 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치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바이든 날리면 때도 뭐 욕설 다 해놓고 MBC에 대해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친다라든지 이런 식의 수법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내란을 누가 일으켰고 국민을 향해서 누가 군을 동원해서 총칼을 내밀었으며 예. 이번에도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서 누가 막았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고립이 된 약자다? 아니 약자가 경호처를 동원해서 법원의 영장을 막는 약자가 있습니까? 그럼 스스로 나오면 되는 거 그리고 아닌가요? 대통령 스스로 안 나오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고 아니 본인이 그랬잖아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그리고 최근에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해놓고 안 지킵니다. 예. 그러면서 고립돼 놓고 경호처를 동원하는 아주 그 위헌적인 힘까지 쓰고 있으면서 본인을 약자라고 마치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저 국민들께서 보시면 좀 역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안 된다 이렇게 몽쉘 통통님이 지적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현재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은 이제 열차가 출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기피하고 또 경호처를 동원하고 또 변호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궤변 대잔치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더 빠르게 앞당기는 효과밖에 전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 저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동안 대한민국 2년 6개월을 이끌어왔나? 아주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2, 제3의 또 독재로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엄에 시도를 할 DNA가 내란 DNA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적인 그 뜻에 따른 저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을 이제 빠르게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뭐 파면 결정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헌재 관련된 뉴스가 네 번째입니다. 네, 윤석열 탄핵 내란죄 철회 팩트체크. 네,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지난 3일 이제 두 번째 변론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청구인 쪽인 국회 대리인단이 이번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 형법상 위반 여부를 이 탄핵 심판에서는 따로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한정을 해서 판단을 받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은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기망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을 해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헌재와 민주당의 짬짬이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같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사실 그때와 또 비슷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당시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의 뇌물죄와 강요죄 등 이 형법상의 범죄 내용이 그때 이제 탄핵 심판에서 빠졌는데 이 탄핵 사유서 정리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국회 탄핵소추 단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권성동 의원은 탄핵 법정은 대통령의 이 직무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뇌물수수죄가 되든 직권남용죄가 되는지는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한 바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8년 전과 사실상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이런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참 수고스럽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달라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논란에 있어서 권성동 현재 원내대표는 예. 7년 전에 본인과 먼저 싸우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건적건. 네, 왜냐하면 2017년도에 소추위원을 담당했던 권성동 의원이 너무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그때 인터뷰했던 것들 들어보면요. 한 글자도 고칠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한 설명인데 제가 그대로 읊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징계 재판이고요. 단심제입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수사를 통해 가지고 3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형사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죄라는 것은 형사 법원에서 다루는 내용을 일단 탄핵 심판 내용에다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란죄까지 따지려고 하면은 너무나도 그 시간이 길어지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수사에 협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핵 재판을 상당히 좀 단순화하기 위해 가지고 내란죄를 빼는 게 아니라 내란 행위만 남겨놓고 그 내란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그건 탄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 심판에 와가지고 형사 재판까지 같이 하자는 얘기는 가정법원 가가지고 형사 재판 하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이 국회를 대리해서 박근혜 탄핵을 시킬 때 뇌물죄, 강요죄 빼고 대통령의 행위만 가지고도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탄핵이 충분하다. 그래서 그때도 그 탄핵 소추 사유서를 다시 변경을 한 거고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재판관의 소송 지휘의 일환이고 탄핵 심판이 징계 재판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형사 재판과는 완벽히 구별된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율사들 많거든요. 다 이 점을 알거든요. 알면서도 지금 시간을 끌기 위해서 과거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까지 어겨가면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주장은 주장대로 하겠지만은 저는 헌법재판소가 원칙대로 하리라고 보고 너무나도 명확한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뭐 논쟁의 여지가 없다 저는 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해서 본인이 뇌물죄와 강요죄를 제외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당시 주요 소추 사유는 국정농단이었고 해당 사유는 다 살렸다. 뇌물죄는 지역 말단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와 반대로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중 하나는 비상계엄, 하나가 내란인데 이건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추 인단 마음대로 철회할 수가 없다. 재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완벽한 궤변이고 지금도 내란 행위는 살려놓은 거거든요. 내란 행위가 위헌 위법의 중대성을 가지면 파면이 되는 거고 이건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내란죄라는 것은 형사법원에서 다뤄지는 거니까 권성동 의원의 7년 전의 발언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법리 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안 다룬다. 이거는 틀린 이야기다라고 그렇죠. 내란 행위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 다루는 것이고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신속성을 위해서 정리한 것이다. 사유서를 정리했고 과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리했던 것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네, 신인규의 원샷 원킬 들어가 봐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 관저 쪽으로 카메라를 댈 예정이시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은 이렇게 썩 보고 싶은 얼굴들은 아닌데 제가 그래도 왕원경을 좀 대보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분들이 이제 오늘 관저에 나와서 국민의힘의 의원들, 뭐 나경원 의원, 이만희 의원, 유상범 의원, 또 김기현 의원, 또 김석기 의원 이런 분들, 박대출 의원, 김정재 의원 다 보이는데 저분들이 이제 관저 앞에 나와서 새벽 6시부터 나갔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전강훈 목사와 한 배를 타겠다라는 이제 그런 선언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의 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탄핵과 그 형사적인 문제
또 이 정권이 지금 바뀌게 된다면은 본인들이 앞으로 영원히 집권하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 이런 것들이 총합이 돼가지고 지금 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리적인 내지는 사법적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거부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들은 본인들의 권력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저는 저거는 뭐 반국가 세력을 선언하는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제 국민들은 저분들이 관저에 와서 전광훈과 손을 잡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정말 그 모든 남은 정이 다 떨어지는 지경 아니겠는가.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나온 SBS 보도에 따르면 또 이미자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인데 지도부 전체 의사를 비칠 수 있으니까 자중해달라는 취지의 비공개 회의에서 문제 제기했다라고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국내 의원들 중 40명 넘는 사람들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의견으로 비치는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 한 명이라도 저기에 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얼마나 체질이 허약하고 이 전광훈 세력과의 그 유착을 끊어내지 못하는. 근데 지금 이 숫자로 보면은 그래도 뭐 그 탄핵에 관련돼서 그 반대표를 던졌던 85명의 한 절반 정도는 지금 갔다고도 볼 수 있는 계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썼던 책의 제목대로 이 보수의 종말과 같이 정말 이 국민의힘이라는 세력 자체가 이제는 국민들과는 함께 갈 수 없는 정말 그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정치를 앞으로 계속하겠다라는 저는 의지의 선언으로 보여져서 저는 뭐 저 장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뭐 실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절망 상태 내지는 남은 것은 심판의 몽둥이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들어온 소식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블링컨 이제 지금 미국 인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해서 관련해서 메시지가 하나 나왔는데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능력에 깊은 신뢰를 얻었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지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오늘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만 좀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의 힘을 좀 더 네. 내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료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무려 55인치 삼성 TV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상담 시에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가입 시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시사인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월 6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는 잠시 후에 봉지욱, 이명수 두 사람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원.